불안형 애착형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왜 자꾸 나를 외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까 고민하고, 회피형 애착형을 가지신 분들은 나는 왜 자꾸 나에게 바라는 게 많은 사람에게 끌릴까? 나는 사랑하기엔 항상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죄책감도 느끼실 거예요. 연애가 불행할 때 자기 탓도 해보고 상대 탓도 해보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은 쫓아가는 이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회피형과 불안형은 극과 극, 굉장히 반대 같지만 사실 그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심리학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연인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어떻게 하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예요. 오늘도 예지 사이콜로지에 잘 오셨습니다. 불안형 애착형을 가진 사람들은 왜 회피형에게 끌릴까요? 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좋다 하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매력이 없고, 날 뭘 한다고 좋아해? 믿음이 안 갈까요?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가 있어요. 좋은 건 회피형의 그 독립성, 자주성, 결단력, 이런 카리스마의 매력을 느끼는 거고,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내게 익숙한 사랑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불안형 애착형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적 사랑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에 사랑이 그렇게 일관되게 쉽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울고 뗐어야 얻을 수 있었고, 어떨 땐 얻지 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날 그냥 사랑한다?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좋아한다 하면 의심스러운 거죠. 그건 거짓말일 거야. 어떻게 날 그냥 좋아해? 그런데 회피형은 내가 얻어야 되죠. 가까워지면 도망가니까 쫓아가야 되죠. 이게 오히려 맞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원래 사랑은 이런 거야. 확증하게 됩니다. 이것을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기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찾고 받아들이는 심리죠. 회피형이 불안형에게 끌리는 이유도 좋은 이유, 나쁜 이유가 있어요. 좋은 것은 불안형의 그 열정, 그 예민한 감수성, 그리고 항상 친밀감을 원한다는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반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똑같이 익숙한 사랑의 방식과 닮아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바라는 게 항상 많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요구하는 게 많은 그런 사람. 회피형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똑같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으면 왜 도망가겠어요? 회피형이 도망가는 핵심적인 이유는 사랑받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건 통제를 잃고 내가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러면 그 사랑에 의존하게 될까봐 혹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내가 마음을 열었는데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때 거절하면 그건 진짜 거절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안형과 회피형은 둘 다 겁쟁이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두려운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릴 적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과 닮아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기 때문에 고통이 배가 되는 건데요. 회피형은 어려서부터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고 배웠어요. 울지 마, 뚝! 독립성을 강요하는 부모에게 자란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고 느끼는 것을 어려워해요. 이미 너무 멀어져 있어요. 나의 니즈를 부모에게도 표현하지 못했어요. 나의 니즈보단 부모의 니즈가 더 우선시 되었을지 몰라요. 부모와 닮은 저 연인, 자기의 니즈를 계속 강요하는 저 연인을 보면 그 고통을 다시 느낍니다. 불안형도 마찬가지로 도망가는 회피형 연인을 보면 어렸을 적 느꼈던 고통을 다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지 뭐, 이렇게 넘어갔을 것을 과민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 개선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내면 아이를 달래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란 내가 무의식적으로 쌓아놓은 감정, 기억, 신념들이에요. 어렸을 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겪어야 했던 주체 안 되는 감정들이죠. 그래서 연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면 아이가 트리거 돼서 과민 반응하고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회피형 연인이 나에게서 좀 멀어지는 것 같을 때,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을 때 불안형 연인의 방어 기제는 삐지거나 너 이거 잘못했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항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회피형은 상대의 단점에 집중하고 전 애인이나 어떤 상상 속의 어떤 연인을 꿈꾸는, 그렇게 해서 거리를 두는 방어기제가 발동이 되죠. 이 방어기제들이 발동이 되는 걸 알아차리고 스탑 버튼을 누를 줄 알아야 돼요. 쫓아가서 목 조르지 않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올라오는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수치심, 두려움, 슬픔, 공허함, 절망감, 증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이 감정들은 이 현재 상황 때문에, 내 연인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들이 아닐 수 있어요. 성인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랑과 관심이 그렇게 생존에 중요하진 않거든요. 어릴 적 내가 정말 필요했던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니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에요. 상담을 통해 이 감정들을 하나씩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연인에게 이 니즈를 채우는 방법들을 배울 수도 있어요. 불안형은 회피형에게 나를 먼저 챙기는 법, 나의 니즈를 좀 우선시하는 법을 배우고, 너무 모든 것을 나에 대한 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을 연습할 수 있고, 회피형은 불안형에게 필요할 땐 도움을 구하는 법, 경계선을 유연하게 좀 움직이는 법, 다른 사람의 온기를 용기 내서 느끼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어요. 회피형은 어릴 적엔 많이 거절당했지만 나 너 보고 싶어, 너가 필요해 말하는 법을 배우고, 불안형은 항상 남이 필요하다고 배웠지만 사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자신을 챙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엔 서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불안형 연인이 친밀함이 더 필요하다고 뗐을 때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의존적이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에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감정과 필요를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리고 도망가는 대신 우리 타협점을 차차 찾아가 보자 말하는 거죠. 또 굉장히 좋은 소통 방법은 나는 화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는 화법은 싸움을 부르는 화법이거든요.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 라는 화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너가 대화를 피할 때 실망감, 어떤 슬픔, 외로움, 이런 감정을 느껴. 혹은 나는 너가 나의 잘못을 계속 얘기할 때 죄책감과 무기력감을 느껴.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의 방어기제를 발동시키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노력할 때 충분히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불안형은 dependence, 의존에서 interdependence로 나아가고, 회피형은 hyper independence에서 interdependence, 중간에서 평화로운 어떤 균형을 찾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불안형과 회피형 애착 유형의 깊은 심리를 좀 알아봤는데요. 자기계발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좀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지금 구독자 5,000명 기념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으니 라이브에서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가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